초등필독 인성인문학 배려, 봉사, 장기려, 참사랑을 실천한 아름다운 의사. 인문학 맛보기. 장기려. 1911년부터 1995년 의사, 사회, 사업가. 가난한 이웃의 친구 장기려. 장기려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이에요.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몸이 아프지만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장기려는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아픈 사람은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또 평생 불쌍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여 큰 존경을 받았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허약하지만 똘똘한 소년. 장기려는 1911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는 부잣집의 소장농을 관리하였고 아버지는 글솜씨가 뛰어난 향교의 학자였어요. 소장농, 작을 소, 지을 작, 농사농,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사람. 향교, 시골향, 학교교, 옛날에 각 지방에 있던 학교. 그래서 장기려는 넉넉한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러나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작고 몸이 약해서 찬물을 먹고 나면 배탈이 나고는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품에 안고 배를 문질러 주었어요. 이리 오렴, 할머니 손은 약손이란다. 할머니는 손자가 단단한 보석 같은 사람이 되라고 다이아몬드를 뜻하는 금강석이라고 불러주었어요. 금강석아, 이 다음에 자라서 금강석처럼 귀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라. 장기려의 아버지는 학교를 세우고 교정선생님이 되어 많은 어린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장기려가 자라던 시절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 자유와 말과 글을 빼앗아간 일제강점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기려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면 새로운 것을 익히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단다. 독립, 홀로독, 설립,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서는 것. 장기려는 아버지 말을 머리에 꼭 새겨두었어요. 어려서부터 장기려는 배우는 것이 참 재미있었어요. 6살 때 아버지에게서 천자문을 처음으로 배웠지요. 하늘천, 땅지, 거물현, 누를 황하고 한자의 모양과 뜻을 하나하나 익히는 게 신기했어요. 우리 마을에 신동이 났구나. 신동, 귀신신, 아이동, 재주가 매우 뛰어난 아이. 동네 사람들은 천자문을 금세 배우는 기려를 칭찬했어요. 장기려는 의성소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 들립, 배울학, 학교에 들어감. 소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를 말해요. 소학교에 들어간 장기려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테야. 우리를 괴롭히는 나쁜 일본 사람들을 우리 땅에서 꼭 몰아내고 말 거야. 친구들보다 허약하고 몸집도 작았지만 마침내 장기려는 소학교를 1등으로 졸업했어요. 졸업, 마칠 졸, 업, 정해져 있는 학업 과정을 마침. 소학교를 마친 장기려는 고향을 떠났어요. 개성에 있는 송도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예요. 고등보통학교는 지금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집을 떠나 부모님이 안 계신 낯선 곳에서 홀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참 힘들고 외로웠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고 싶어도 꾹 참아야 했지요. 그러다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귀려야, 공부만 하지 말고 우리랑 놀자. 장기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놀았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재미있었어요. 하루는 화투라는 오락을 하며 내기를 하다가 그만 많은 돈을 잃고 말았어요. 오락, 즐길고 즐길락, 재미있는 일이나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 그 돈은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준 것이었어요. 그 무렵 장기려의 집은 형편이 몹시 어려워졌어요. 아버지가 일본과 싸우는 독립군을 위해 논밭을 팔아 독립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이에요. 자금, 재물자, 쇠금, 어떤 일을 할 때 바탕이 되는 돈. 그래서 어머니가 어렵게 이웃집에서 돈을 빌려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준 것이었어요. 장기려는 밤새워 엉엉 울며 후회했어요. 부모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위해 보내주신 돈을 친구들과 못된 놀이를 하느라 모두 잃고 말았어요.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기려는 그 후 두 번 다시 오락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을까? 장기려는 공부를 하며 고민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함부로 침략할 수 있었던 건 총과 무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 우리도 무기를 잘 만들면 일본을 이길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앞으로 기술자가 되고 싶었어요. 기술자, 제주기, 제주술, 사람자. 어떤 기술에 재주가 있는 사람. 기술자가 되어 우리나라의 공업을 발전시키고 뛰어난 무기를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공업, 장인공, 업, 기계의 힘으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일. 그래서 장기련은 고등보통학교 4학년 때 여순공과대학 입학시험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만 불합격하고 말았지요. 하지만 장기련은 크게 실망하지 않았어요. 기술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꿈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꿈이었어요. 그래,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자. 장기려가 의사의 꿈을 가지게 된 것은 몸이 약한 여동생 기자 때문이었어요. 기자는 어려서부터 유난히 뜀박질을 잘 못하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창백, 푸를 창, 흰백, 얼굴빛이 핏기가 없고 푸른빛이 돌 만큼 해스카다. 조금만 뛰어도 숨을 헐떡이며 입술이 파래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오빠를 따르는 착하고 다정한 아이였어요. 오빠, 훌륭한 의사가 되어 내 병을 고쳐줘. 동생은 이렇게 말하며 활짝 웃고는 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나도 약했던 기자는 오빠가 의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날 장기려는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어요. 네 병을 고쳐주지 못한 오빠를 용서해다오. 반드시 의사가 될게. 뛰어난 의사가 되어서 너처럼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해줄게. 치료, 다스릴 치, 병 고칠 료, 병이나 상처를 낫게 함. 장기려는 경성의학전문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했어요. 경성은 지금의 서울이고 경성의학전문대학은 지금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에요. 그 학교에 가면 의학을 공부할 수 있고 학비도 비싸지 않아서 부모님에게도 덜 미안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결심을 듣고 격려해 주었어요. 결심, 결단할 결, 마음심. 어떻게 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음. 귀려야, 너는 장차 큰일을 할 사람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네 학비는 꼭 보내줄 테니 아무 걱정 말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장기련은 아버지 말씀대로 온 힘을 다해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등 보통학교 졸업시험에서 1등을 했고 의과대학 시험 입학시험에도 당당히 합격했어요. 합격, 합할합, 격식격. 시험에 통과하여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얻음. 이제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될 것이다. 좋은 의사가 되어 우리나라의 독립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테다. 조선 놈이 뭐하러 의사가 되려고 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지만 학교 생활이 쉽지는 않았어요. 다른 일본 학생들은 무턱대고 장기려를 깔보았어요. 장기려가 다닌 경성의학전문대학은 조선인 학생보다 일본인 학생이 훨씬 많았어요. 전교 320명 중 조선 학생은 고작 60명 뿐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제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기 위해 조선의 어린이와 청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빼앗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말과 글을 배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과 글을 가르쳐서 우리 민족의 어를 말살하려고 했어요. 말살, 지울 말, 죽일 살, 있는 것을 아주 없애버림. 하지만 장기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애국심을 키워나가며 계속 공부했어요. 애국심, 사랑의 나라국, 마음심,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일본 친구들이 깔보고 공부할 것도 너무 많았지만 장기련은 힘든 줄을 몰랐어요. 장차 어엿한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자기를 깔보던 일본 학생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22살이 되자 어른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자네도 이제 나이가 찼으니 장가를 가야지. 그 당시는 20살이 넘으면 다들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았어요. 결혼, 맺을 결, 혼이 날 혼, 남녀가 부부의 관계를 맺음, 자녀, 아들자, 여자녀,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하루는 친구 백교가 장기료에게 말했어요. 내과 의사 김하식 선생님의 따님을 만나보게. 아주 착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야. 그렇게 해서 장기련은 김봉숙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녀는 피아노를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며 그림까지 잘 그리는 예의 바르고 착실한 아가씨였어요. 장기련은 아가씨의 고운 마음에 반해 편지를 보냈어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나와 결혼해 주겠소? 장기련은 마침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보란듯이 1등이라는 놀라운 성적으로 졸업하자 일본 학생들이 질투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어요. 채! 조선인이 제법이군. 뿐만 아니라 청혼의 편지를 보냈던 아가씨와도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고향에서 부모님을 모셔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 장기련은 본격적인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 김하식이 말했어요. 자네는 외과를 전공하는 것이 어떤가? 전공, 오로지 전, 칠공, 한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구. 외과는 상처를 치료하거나 내장의 병을 수술하는 과목이에요. 수술, 손수, 제주술, 의료기계로 자르거나 째서 병을 고치는 일.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지닌 장기련은 장인의 말대로 외과 의사가 되어 경성의 대학병원에서 환자도 치료하고 의학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급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환자, 병환, 사람자, 병이 들어있는 사람, 병이 들어 앓는 사람.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 죽을 것만 같아요.
환자는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했어요. 장기련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증상은 틀림없는 맹장염이었어요. 맹장염은 요즘엔 간단한 수술로 고칠 수 있지만 그 시절에는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어요. 장기련은 맹장염 수술이 처음이라 긴장이 되었어요. 혹시 내 실수로 환자가 잘못되면 어쩌지? 장기련은 수술을 준비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배우고 이겼던 것을 차분히 떠올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성껏 내 배를 문질러 주셨던 것처럼 나도 정성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자. 할 수 있을 거야. 다행히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어요. 장기련은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어요. 내 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구나. 생명, 날생, 목숨명, 살아있는 목숨. 한 번은 춘원 이광수 선생이 입원했어요. 그는 우리나라의 첫 근대소설인 무정을 쓴 유명한 작가였어요. 작가, 지을작, 집가, 글이나 그림, 조각 등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 조선 최고의 의사이자 장기료의 스승인 백인재 교수가 이광수 선생의 수술을 맡았어요. 수술이 잘 끝나자 장기려가 주치의가 되어 6개월 동안 이광수 선생을 돌보아 주었어요. 주치의, 주인주, 다스릴치, 의원의. 어떤 환자의 치료를 주로 맡아서 하는 의사. 조선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시고 그분의 제자가 돌봐주시니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광수 선생은 날마다 자신을 돌봐주는 장기려의 변함없는 정성과 친절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퇴원 후에 장기려 같은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사랑을 써서 그를 영원히 기억했지요. 장기려는 의사로서 나날이 발전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발전, 필발, 펼전, 더 낫고 좋은 상태로 나아감. 그 시절에는 병원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도 받지 못하고 앓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많았어요. 장기려는 그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스승 백인재 교수를 찾아가 말했어요. 평양으로 가서 돈이 없는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백인재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네. 자네의 뜻이 그렇다면 한번 해보게. 그리하여 장기려는 1940년에 경성을 떠나 평양에 있는 기독병원으로 옮겼어요. 거기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쉬는 날에는 외딴 마을을 찾아가 병원 구경도 못 해본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너무 가난해서 치료비를 못 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월급을 털어 돈을 대신 내주기도 했어요. 월급, 달월, 줄급, 다달이 받는 정해진 돈. 장기료의 명성은 나날이 높아졌어요. 명성, 이름명, 소리성, 세상에 널리 알려져 평판이 높은 이름. 뛰어난 실력으로 환자들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가난한 환자들도 내쫓지 않고 대신 치료비를 내주는 그를 사람들은 바보라고 불렀어요. 바보 같을 정도로 오로지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지요. 그는 바보라는 별명을 오히려 좋아했어요. 환자가 낫, 환자가 다 낫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답니다. 점점 더 유명한 의사가 되었지만 장기료의 집은 늘 형편이 어려웠어요. 환자들의 수술비를 대신 내주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아내는 불평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존중했어요. 존중, 높을 존, 무거울 중.
높이고 귀중하게 대함. 또 아내는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굶주린 거지들을 불러 먹을 것을 주기도 했어요. 장기련은 그런 착한 아내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나를 만나 고생만 하는구려. 참 미안하고 고맙소.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전쟁에서 진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 땅에서 물러난 거예요. 항복, 항복할 항, 엎드릴 복,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눌려서 굴복함.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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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의 날 모두 뛰쳐나와 태극기를 흔들었어요. 광복, 빛광, 회복할 복, 잃었던 나라를 되찾음.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우리나라는 다시 두 갈래로 갈라져 싸웠어요. 남과 북이 서로 싸우다가 가운데 38선을 긋고 남쪽은 미국, 북쪽은 소련이 다스렸어요. 장기련은 평안도에 있는 인민병원 원장이 되었는데 하루는 공산당 간부들이 찾아와 그를 협박했어요. 공산당원이 되시오. 말을 듣지 않으면 좋지 않을 거요. 하지만 장기련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의사로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만 열심히 했어요. 더더욱 열성을 다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헐벗은 사람들과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어요. 1950년 6월 25일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에 천둥이 치는 듯한 대포 소리가 들려왔어요. 북한이 소련의 도움을 받아 남한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전쟁, 싸움 전, 다툴 쟁,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 장기료의 맏아들 태경은 약을 만드는 제조사였는데 겨우 17살의 나이에 전쟁터로 끌려갔어요. 장기료의 병원에도 다친 병사들이 실려왔어요. 그들을 수술하며 장기료는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20살도 안 된 군인들이 다쳐서 실려온 걸 보고 전쟁터에 있을 아들이 너무도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태경이도 어디선가 이렇게 다쳤을지 몰라. 밤을 새워 수술을 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냈지만 매일 새로운 환자들이 실려와 병실이 모자랐어요.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동족 상잔의 비극. 장기련은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도했어요. 동족 상잔, 한 가지 동, 결의 족, 서로 상, 잔인할 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임. 유엔군과 힘을 합친 국군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자 곧 전쟁이 끝나고 통일이 될 것 같았어요. 통일, 합칠통, 한일, 여럿으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듦. 그런데 1950년 12월 중공의 도움을 받은 북한이 다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국군이 남쪽으로 후퇴하자 모두들 짐을 싸고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 피할 피, 어려울 난, 재난을 피해서 멀리 감. 장기료의 집 앞에 의사들을 태우는 국군 버스가 왔어요. 부모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늙은이들이 집을 지킬 테니 너라도 피해라. 설마 중공군이 이 늙은이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내도 그에게 말했어요. 제 걱정은 마세요. 부모님과 아이들을 돌보며 전쟁터에 끌려간 태경이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 당신만 우선 피하세요. 두세 달이면 끝날 거예요. 장기련은 어쩔 수 없이 버스에 올라탔어요. 버스 차창 밖으로 아내와 아이들, 부모님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인문학 인물탐구 2. 이웃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다. 장기련은 그때 혼자 피난길에 오른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가용도 데려왔어요. 태경이 겨우 17살에 끌려갔으므로 16인 가용도 북한군이 잡아갈까봐 데려온 거예요.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다른 아이들은 너무 어려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피난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강을 건너고 걷기도 하고 열차도 타면서 힘들게 서울에 도착했지만 북한군은 남쪽으로 밀고 내려와 서울도 위험해졌어요. 위험, 위태할 위, 험할 험, 해로운 일이 생길 우려가 있음. 그래서 다시 화물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산은 전국에서 내려온 피난민들로 북적였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른 일자리를 구해야 했어요. 군 병원을 찾아가면 일자리가 있겠지. 장기련은 육군 병원을 찾아가 일자리를 얻었고 바로 군인들과 피난민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육군, 문육, 군사군, 주로 땅 위에서 싸우는 군대. 당신이 장기려요?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장기려를 찾아왔어요. 그들이 그를 끌고 간 곳은 북한에 협조한 사람들을 잡아가는 정보기관이었어요. 당신, 북한의 지시를 받고 내려온 간첩이지? 장기련은 어이가 없었어요. 공산당이 협박해도 끝까지 공산당원이 되기를 거부했는데 평양에서 유명한 의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은 거예요. 의심, 의심할 의, 마음심, 믿지 못하는 마음. 그들은 장기려를 마구 때렸어요. 사실대로 말해. 당신 빨갱이 맞잖아. 장기려가 잡혀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인 선교사이며 치과 의사인 치즘 박사가 그를 구하기 위해 달려왔어요. 선교사, 베풀선, 가르칠 교, 스승사, 외국에 가서 종교를 널리 전하는 사람. 이보시오, 그분은 절대 간첩이 아니오. 공산당의 제안을 끝까지 거부한 훌륭한 분이오. 장기련은 일주일 만에 겨우 풀려날 수 있었어요. 장기련은 어서 전쟁이 끝나 집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최선, 가장 착할 선, 온 정성과 힘. 부산에는 전쟁터에서 다친 군인들과 피난길에서 병에 걸린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장기련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지만 의사도 병원도 의료도구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영창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 전쟁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직접 모은 성금으로 약을 원조받게 되었으니 선생님과 함께 환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성금, 정성성, 쇠금, 정성으로 바치는 돈. 장기련은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육군병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병원을 세웠어요. 장기련은 아무도 안 쓰던 낡은 창고를 찾아내 깨끗이 청소하고 치료 도구를 가져다 놓았어요. 청소, 맑을 청, 쓸 소, 더러운 곳을 깨끗이 치움. 그렇게 세운 보건병원은 아픈 환자들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치료해 주었어요. 치료비를 받지 않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루에 100명, 200명의 환자가 몰려왔어요. 소문, 바소, 들을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 들려오는 말. 더 이상 환자를 드릴 곳이 없자 유엔에 부탁해서 큰 천막을 빌렸어요. 그러고는 거기에 천막 병실을 차리고 더 많은 환자들을 받았어요. 그는 날마다 상처가 썩어가는 사람들,
팔다리가 잘린 사람들을 수술했어요. 밤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촛불을 켜고 수술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병원 문을 닫고 판자촌에 사는 아픈 사람들을 직접 찾아갔어요. 장기려 선생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다 치료해준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봉사정신에 감동하여 칭찬의 말을 했어요. 장기려를 돕는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경성의학대학의 후배 의사 전종휘가 찾아와 돕고 간호사, 약제사, 구급차 운전사 등 새 식구들도 생겼어요. 후배, 뒤후, 무리배, 같은 학교를 나중에 나온 사람. 하지만 환자를 무료로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장기려와 직원들은 월급도 받을 수 없었어요. 딱한 사정을 들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어 그 돈으로 직원들에게 약간의 월급을 줄 수 있었지요. 하루는 어느 직원이 장기려에게 제안했어요. 제안, 끌제, 책상안, 계획이나 의견을 냄. 선생님, 감사함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로 치료해주지만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들은 감사의 뜻으로 성의껏 치료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장기려는 물론 직원들도 그의 말에 다들 찬성했어요. 네모난 상자로 감사함을 만들어 놓아두자 그동안 무료로 치료받은 것을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하던 환자들이 성의껏 치료비를 넣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돈이 없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일을 돕기도 했어요. 모두들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장기려가 둘째 아들 기용과 함께 부산에 온 지 3년이 지난 1953년이 되었어요. 휴전이다. 전쟁이 일단 끝났어. 휴전, 쉴 휴, 싸움 전. 전쟁을 벌인 나라끼리 전쟁을 잠시 멈추기로 약속하는 것. 남한과 북한이 전쟁을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휴전선 남쪽은 남한, 북쪽은 북한이 되어 남과 북이 기약 없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기약할 기, 맺을 약, 시간을 정하고 약속함. 장기려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북한에 있는 가족이 그립고 슬펐지만 장기려는 마음을 잘 추스렸어요. 내가 할 일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장기려는 더더욱 환자를 열심히 치료했고 이제 부산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에게 감동한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모았어요. 미국인 선교사도 미국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모금을 하고 미군에서도 원조를 해 주었어요. 모금, 모을모, 쇠금, 자발적으로 내는 돈을 모음, 원조, 도울원, 도울조, 물건이나 돈으로 도와줌. 그리하여 1956년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송도의 언덕 위에 새로운 병원이 지어졌어요. 침상이 30개나 있는 어엿한 4층 건물에서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났지만 병들고 다친 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게다가 1959년 추석에는 큰 태풍이 와서 집들이 부서지고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추석, 가을추, 저녁석, 우리나라 명절, 음력 8월 15일. 어느 날 아침, 장기려가 병원으로 출근을 하는데 한 창고 앞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출근, 날출, 부지런할 근, 일하는 곳에 나감.
창고 안을 들여다본 장기련은 충격을 받았어요. 당신들 거기서 뭐 하는 거요? 그 안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장기련은 그 사람들을 당장 병원으로 데려와 깨끗하게 씻기고 치료를 해 주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산시에서 새 수용소를 만들고 의사, 간호사들과 시민들도 의료 봉사를 와 주었어요. 그때 부산시에서 장기려에게 감사의 뜻으로 상을 주었지만 그는 시상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니 상 받을 이유가 없소. 장기려의 보건병원에 환자가 너무 많아지자 이제는 약간의 치료비를 받아야만 했어요. 안 그러면 병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었죠. 하지만 장기려는 그것조차도 너무 미안했어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에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영양실조, 경영할 영, 기를 양, 이를 실, 고를 조, 몸의 영양이 모자란 상태. 풀뿌리나 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지요. 하루는 어느 환자가 장기리어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데 무슨 병인가요? 장기련은 말없이 약제사에게 보낼 처방전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 환자에게 닭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시오. 그 환자가 너무 못 먹어서 아픈 것임을 알고 영양을 보충할 돈을 주라고 지시한 거예요. 지시, 가리킬 지, 보일 시, 어떤 것을 가리키거나 시키는 것. 어느 날은 수술을 잘 받고 몸도 다 나은 환자가 퇴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다 나았는데 왜 퇴원을 안 하시오? 병원비를 내지 못해 못 가고 있습니다요.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장기련은 직원들을 불러 호통을 쳤어요. 자네들은 인정머리도 없는가? 돈이 없다는데 딱한 사정을 봐 주어야지. 그러나 직원들도 불만이 있었어요. 불만, 아닐 불, 찰만,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음. 병원을 꾸려나가려면 치료비를 받으셔야죠. 자꾸 무료로 해주니까 우리 병원이 늘 적자잖아요. 적자, 불글적, 글자자, 번 돈보다 쓴 돈이 많은 것. 직원들의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장기련은 그날 밤 몰래 그 환자에게 갔어요. 내가 망을 봐줄 테니 얼른 뒷문으로 도망가시오. 아이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요.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요. 환자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병원을 떠났어요. 장기련은 가여운 이웃을 보면 뭐든 나누어 주었어요. 주위에 떠는 사람들에게는 내복을 가져다 주고 때로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기도 했어요. 내복, 안내, 옷복, 겉옷 안에 입는 옷. 하루는 장기려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이 없어서 도둑은 책장에서 책 몇 권을 꺼냈어요. 도망가려는 도둑을 마침 장기려가 발견했어요. 이보게, 그 책은 가지고 가봐야 살 사람이 없네. 그러니 나한테 팔았다 치고 이 돈을 가지고 가게. 장기려는 도둑의 손에 책 대신 돈을 쥐어주었어요. 도둑은 감격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잘못을 빌었어요. 또 장기려는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노인에게 자신의 월급 봉투를 통째로 준 적도 있어요. 구걸, 구할구, 빌걸,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비는 일. 마침 주머니에 월급 봉투밖에 없어서 그냥 다 준 거예요.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다 주면서도 그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장기련은 자기 힘으로 이웃을 더 많이 돕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기려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는 유럽의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최규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덴마크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어요. 감기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치료비 때문에 걱정했는데 무료라는 거예요. 무료, 없을무, 헤아릴 료, 값이 없음, 공짜. 덴마크는 국민들이 의료비를 세금으로 내서 아플 때는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세금, 세금세, 쇠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돈. 선진국에는 이와 같은 의료보험 제도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보험 이야기를 들은 장기련은 무릎을 탁 쳤어요. 우리도 해봅시다. 힘을 합쳐 의료보험을 만듭시다. 달마다 약간의 회비를 내기만 하면 갑자기 병이 났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 모일회, 쓸비, 모임 유지를 위해 구성원에게 걷는 돈. 장기련은 의료보험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이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요즘 자장면 한 그릇이 50원인데 한 달에 60원만 내면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요? 그러나 장기료의 꾸준한 노력으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침내 1968년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 탄생했어요. 723명의 회원으로 시작했지만 회원이 점점 더 늘어났고 몇 년 후에는 규모가 더 커졌어요. 이 보험조합이 바탕이 되어 우리나라에서 1977년에 직장의료보험을 만들었고 1994년부터는 전 국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었어요. 혜택, 은혜혜, 모택,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한 장기료의 업적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 1979년에 막사이사이상을 받게 되었어요. 이 상은 필리핀의 전직 대통령 막사이사이의 봉사정신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이에요. 평생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사셨으니 그런 상을 받는 건 당연해. 사람들은 다들 장기려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장기려는 이때 받은 상금 1만 달러를 모두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에서 만든 청십자 병원에 기부했어요. 그는 또 상을 받는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상으로 인해 자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만, 스스로 거만할 만, 자신에 대해 스스로 자랑하며 뽐냄. 그는 그 후로 어떠한 상도 받지 않고 거부했어요. 거부, 막을 안일부, 요구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침. 어느덧 장기련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자기 것을 모두 남에게 주며 살았던 터라 재산도 모으지 못하고 집도 한 채 없이 병원 옥상에 있는 가건물에서 살았어요. 가건물, 거짓가, 세울건, 물건물, 임시로 단단하게 세운 건물. 그런 그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었어요. 부모님과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사람들은 혼자 사는 그에게 이제 북한의 아내를 잊고 재혼을 하라고 권했어요. 재혼, 두재, 혼이날 혼, 두 번째로 하는 결혼.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북녘에 나를 기다리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북한의 가족들이 무사히 살아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얼마 후에는 미국에 사는 장기일의 조카 장혜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가족의 사진과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가 받은 사진 속에는 주름살 가득한 아내와 어엿한 어른으로 성장한 5남매가 들어있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장기련은 사진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어요. 편지 속에서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몸은 헤어져 있지만 늘 당신을 만납니다. 장기련은 단 한 번만이라도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남북의 관계가 다시 틀어져 장기려의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았어요. 이산가족, 떠날리, 흩을산, 집가, 결의족, 이리저리 흩어져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 하지만 그는 가족의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진 후로도 그는 날마다 환자를 진료했어요. 그러다가 1995년 12월 25일 새벽에 영원히 눈을 감았어요. 평생을 불쌍한 이웃을 위해 살았던 사랑의 의사 장기련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위대한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평생, 평평할 평, 날생,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동안. 또 다른 인성 다지기 1. 밀축, 몸기, 미칠급, 사람인, 축이급인. 자신의 처지를 미루어 보아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고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축이급인. 축이급인이란 자기 마음을 미루어 보아 남에게도 그렇게 대하거나 행한다는 뜻입니다. 먼 옛날 중국 제나라에 재경공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사흘 동안 눈이 펑펑 내리자 재경공은 방 안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털옷을 입고서 창밖의 풍경을 내다보았어요. 온통 새하얀 눈에 덮인 세상이 무척 아름답게 보였어요. 그때 그의 친구 안자가 놀러 왔어요. 재경공이 안자에게 말했어요. 눈이 많이 왔지만 춥지는 않군. 그러자 안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옛날에 현명한 군주는 자신이 배부르면 누군가가 굶주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자신이 따뜻하면 누군가가 춥지 않을까 염려했다네. 그런데 자네는 자신이 따뜻하다고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군. 안자의 말에 재경공은 그만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러한 고사에서 비롯하여 축이급인이란 말이 생겼답니다. 나만 편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늘 걱정하고 도와주려 노력해야 한답니다. 또 다른 인성 다지기 2. 가난할 빈, 놈자, 한일, 등등, 빈자, 일등. 가난한 사람의 등불 하나란 뜻으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빈자 1등. 빈자 1등이란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하나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물질의 많고 적음보다 정성이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먼 옛날 사위국에 난타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난타는 가까운 곳에 부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다들 부처님께 등 공양을 한다고 북적거렸어요. 등 공양이란 등을 밝혀 부처님의 공덕을 찬양하는 거예요. 난타도 부처님께 등 공양을 하고 싶었지만 거리에서 구걸을 하여 먹고 사는 처지라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타는 그날 하루 종일 돌아다녀 겨우 동전 한 푼을 얻었어요. 그것으로 기름 가게에 가서 제가 가진 돈은 이것뿐입니다. 부처님께 등 공양을 하려는데 기름 좀 주세요. 하고 말했어요. 기름 장수가 난타의 말에 감동하여 기름을 많이 주었어요. 난타는 뛸 듯이 기뻐하며 작은 등잔을 밝혔어요. 그러고는 다른 사람들이 놓아둔 화려한 등불 사이에 자신의 작은 등잔을 놓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밤사이에 다른 등불은 다 꺼졌는데 난타의 작은 등잔만은 새벽까지 환히 타올랐어요. 그러자 부처님이 직접 밖으로 나와 그녀의 작은 등잔이 화려한 다른 등불보다 훨씬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었답니다. 이처럼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이라 해도 상대방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다면 얼마든지 값진 것이 될 수 있답니다.